사건이 시작돼서 수사가 진행되고 수사 결과 기소가 되면 형사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판결 선고까지 형사 사건이 어떤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크게 경찰, 검찰 단계를 수사 단계, 그리고 법원으로 넘어가면 재판 단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경찰 단계에서 수사가 시작되는 여러 이유들이 있는데 만약에 고소장을 접수해서 수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고소인이 고소장을 작성해서 관할 경찰서에 제출을 하면 해당 사건을 맡을 담당 수사관이 배정이 됩니다. 담당 수사관이 고소장을 일단 검토를 하고 나면 고소인과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사건에 대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게 되고요. 수사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고소인과 피해자를 같이 불러서 대질 조사를 진행하기도 하고 그 밖에도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참고인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담당 수사관은 출석 요구를 해서 조사를 하는 것 외에도 고소인과 피의자가 제출하는 자료들 그리고 수사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여러 가지를 확인하면서 수사를 진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면 경찰 단계에서 수사에 대한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수사를 해봤더니 피의자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인다. 그러면 송치 결정을 하고 혐의가 없다고 보면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쉽게 송치라는 건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불송치 결정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일단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고소인 입장에서 이 결정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검사가 다시 내 사건을 봐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사건이 검찰 단계로 가면 이 단계에서 또 피해자를 불러서 조사를 한다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경찰에 보완 수사 요구를 한다거나 이렇게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진행이 될 수가 있고요. 결론적으로 피해자에 대해 기소를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쉽게 기소라는 건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고 법원에 재판을 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검사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면 기소를 하게 되는데 이 기소에는 정식 기소와 약식 기소가 있습니다. 정식 기소가 되면 피고인이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고 판결이 선고가 되는 것이고요. 약식 기소가 되면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해서 재판을 받지는 않고 서류만 보고 판단을 해서 약식 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피고인이 약식 명령에 불복한다 그러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검사가 피해자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게 되면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되는데요. 불기소 처분이 있으면 마찬가지로 고소인은 이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항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항고가 이유 있다고 보면 사건을 다시 수사하도록 재기수사 명령이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사건을 추가로 수사했더니 범죄 혐의가 충분하다고 보게 되면 기소될 수 있습니다. 재판 단계로 넘어가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지칭이 되고요. 이 단계에서 피고인은 그동안 수사 진행 과정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증거 기록을 열람 복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증거 기록에는 피고인에 대한 수사 내용이 모두 담겨 있어서 어떤 근거로 피고인을 기소를 했는지를 파악을 할 수 있게 되고요. 피고인은 이 증거 기록을 토대로 재판을 준비하게 됩니다. 형사재판 진행을 위해 공판기일이 지정이 될 텐데요. 피고인이 공소사 사실을 인정하는 입장이거나 상대적으로 좀 복잡하지 않은 사건은 첫 공판기일에 바로 선고기일이 지정되기도 하지만 필요하다면 증인신문도 하고 피고인 신문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몇 차례 공판기일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공판기일에 검사가 구형을 하고 피고인이 최후 진술을 하면 재판부에서 선고기일을 지정을 하고요. 정해진 선고기일에 판결이 선고가 됩니다. 이렇게 고소장 접수부터 판결 선고까지 형사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